또 보험금의 종류가 뭐가 있죠? 특약 있나요? 특약. 있잖아요. 나무손해보장. 무허가와 운주밀감. 자, 나무손해보장은 뭐 특약 해야만 가능하고 종합과수 적종과 동일하니까 패스하고요. 그러면 주계약은 과실손해보험금이네요. 무허가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무허가 특성. 일단 똑같이 수학 전 종합위험. 1번 시기와 2번 시기 보상하는 재해가 다르다. 또요. 우리 계속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과실의 기본은 나무조사 쭉쭉쭉 가서 표본주 위치를 정해놓고 결국 세는 거였잖아요. 과실은 결국 세는 거예요. 이만큼 달려있는데 이 중에 이만큼 손해봤구나. 감수.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 중에 이만큼 손해봤구나. 낙과감수, 착과감수. 포복자. 이만큼 달려있구나. 착과량. 그 중에 나중에 이만큼 손해본 걸 빼자. 결국 세는 거예요. 과실은. 센다. 즉 주당 착과수와 주당 낙과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주당 착과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전제 조건이죠, 이게? 주당 착과수를 조사 대상 주수 100주에 주당 여기 지금 100개예요. 이 과수원에 지금 10,000개가 있구나. 이거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얘가 120개가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과수원의 총 착과된 과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에 더 이상 결실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일반적인 과실은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고 개화가 되고 꽃이 지면 거기서 과실이 생겨요. 과실이 계속 생기지 않아요. 꽃눈 분화 이루어지고 개화 결실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이제 이 과실이 요만했던 게 비대에 생장되고 다 익으면 수확되고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100개면 여기서 100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수원의 전체 과실수가 나와요. 근데 무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도 끝도 없이는 아니지만 수학을 개시한 이후에도 한두 달, 많게는 2달 반 정도를 지속적으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결과지, 과실이 맺혀지는 가지가 있는데 계속 자라요. 그리고 마디마다 잎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 옆액, 잎 겨드랑이에 열매가 하나가 생겨요. 일정 기간 계속 마디, 잎, 열매, 마디, 잎, 열매. 그러면 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주에 몇 개가 열리는 거야. 몇 개가 이 과수원의 착과수야.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손해받고 몇 퍼센트를 거두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숫자가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떡하지? 근데 무화과에 가만히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복분자나 오디와는 다르게 세거나 양을 재는 거 충분해요. 한 주에 착과량, 낙과량, 대추 매실처럼 가지도 않고 개당 과중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크기. 그럼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시점까지는, 즉 수확을 개시하는 시점까지는 그래, 수확량을 조사하자. 아니, 셀 수도 있고 이 시점 기준으로 몇 개, 이후에는 몇 개가 더 자라든 그건 신경 안 쓰고 이 시점 기준으로 몇 개 셀 수 있고 주당 착과수. 과중을 잴 수도 있고 하지만 과중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냥 제시해 줍니다. 표준 과중으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로 분류해서 몇 퍼센트, 50, 80, 100%로 해서 피해 구성률을 산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시기까지는 수확량을 조사해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수확감소보험금으로 하자. 수확감소보장으로 하자. 뒤에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시기까지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화과는 수확감소보장이에요. 과실의 특성, 셀 수 있고 개당 과중도 나오고 피해 구성률 산출도 가능하고 또 주간부가 있는 나무니까
또 덩쿨성 뭐 복분자처럼 막 엉켜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몇 주인지도 나오고 한 주당 몇 개가 착과돼 있는지도 나오고 이 시기에는 수학감소 보장으로 하자. 수학량 조사에서. 그럼 여러분 이 수학 개시 전에 무화과는요. 이 과목의 내용은 수학량 조사예요. 수학량 조사. 수학량 조사? 종합과수예요. 종합과수. 종합과수 우리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포복자. 하나는 기타과수. 자, 무화과는 둘 중에 어떤 걸 할까요? 얘는 의무적으로 세놔야 되잖아요. 얘 방법으로 안 하고 이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기타과수로. 기타과수의 방법? 30% 피해봤어. 그러면 30% 피해봤어. 그럼 70% 거두는 거. 이 방법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타과수 우리 배웠지만 여러 수학량이 있고 즉 수학량 조사마다 작은 수학량이 나오고 그 작은 수학량을 이용해서 최종 수학량으로 갔죠. 똑같아요. 무화과. 이 시기의 무화과는 여러분 어려우시면 이 시기의 무화과는 그냥 기타 과수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수학 개시연에 아무리 사고가 많이 발생해도 수학량 조사는 언제 한다? 지금 이 시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수학 직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은 수학량이 몇 개 나온다? 작은 수학량 1개 나온다. 그 작은 수학량, 수학 직전에 뭐다? 우리 작은 수학량, 착과 수학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인데 수학 개시 전에 크지도 않았는데 낙과된 거는 밤 호두 말고는 인정 안 해주죠. 착과 수학량과 미보상 주수 수학량만 인정했잖아요. 기타 과수, 밤 호두 빼놓고 수학 개시 전 요 시기에 산출되는 작은 수학량은 똑같아요. 무화과. 착과 수학량. 착과수 과중 1 마이너스 착피 무화과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학량 똑같아요. 이게 무화과의 수학 개시 전 수학량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계시면 계산 이거 고민하실 게 없어요. 자, 무화과는 수학 개시 이후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기타 과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가능한 거? 몇 주인지 나오고 주간부 있으니까 몇 개인지 이 시점 기준으로만 세는 거예요. 이후 과실수 생각 안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근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3개월이나 있잖아요. 그쵸? 8, 9, 10, 3개월 맞죠? 네. 자, 그럼 수학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학 개시 이후는 뭐다? 과실이 계속 생기니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 기본이 몇 개인지인데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 피해로 하자, 가지 피해. 그런데 얘는 결과 모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보험에서는 결과지의 피해로 과실의 피해를 산출해 주자. 가지 피해. 그러면 결과지 피해율은 뻔하죠, 뭐. 피해 결과지. 피해 결과지. 이때의 피해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피해.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피해 결과지. 보상, 고사 결과지. 미보상, 고사 결과지는 빼버리고.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해요. 이 과목 가서. 어쨌든 피해 가지. 나누기, 조사한 가지수. 기준 결과지. 기준. 여기 기준 항상 피해 더하기 정상이잖아. 이게 결과지 피해율이에요. 그럼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량을 조사하는 거고요.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개시 후에는 피해 결과지 조사하는 거예요. 이 과목 가시면.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을 만들어주는데 보니까 너무 간단할 것 같잖아요. 간단해요. 네. 됐죠? 아, 무화과는 그렇게 하는구나. 자, 근데 여기는 고사 결과 모지수를 즉 복분자는 개시 전, 개시 후의 가지 피해를 산출해서 더해서 마지막에 평년으로 나눠줘서 피해율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무화과는 보시면 아예 개시 전에도 개시 후에도 각각의 피해율을 구해요. 왜 그럴까요? 각각의 피해 구해서 합산해서 뭐 하면 안 될까요? 합산해서 나누기 뭘로 아까 복분자처럼 불가능하죠. 지금 말씀드렸죠. 아예 보장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수학감소 보장이고요. 여기서 여기는 굳이 표현하자면 과실손해 보장이에요. 수학량을 조사해서 평수 미평, 수학감소 보장 평수 미평, 수학량 조사해서 평년 수학량 마이너스 이거로 피해율이 나와요. 수학 개시 전에는. 이때의 수학량이 이거고요. 이 시기에 기타 과수의 작은 수학량. 최초 사고 수학량. 네. 그리고 이 시기는 결과지 피해율을 구해요. 아예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피해율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피해율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산을 하고 최종 피해율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됐죠? 네. 자, 이번에 OD 들어가 볼게요. OD는 이 과목 보시면 여러분 조사 방법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보험금 계산도 별거 없어요. 계산식이.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자, OD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 우리. OD는 주간부가 뚜렷이 있는 나무예요. 복분자처럼 폭이 아니에요. 열매는 뭐 유사하게 생겼지만 OD가 좀 더 길쭉길쭉하죠. 그러면 나무 조사가 가능해요. 조사 대상 주수. 우리 과실의 기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 가능해요. 실, 미. 이름이 틀리죠. 결실불능 주수라고 하죠. 자, 표본 주수. 가능해요. 표본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위치 잡고 표본주 자 착과수 조사를 해본다고 한번 과실 흐름대로 착과수 조사 우리 지금 만약에 표본주가 5주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수 합계 해서 뭐가 나왔죠? 주당 착과수가 나왔잖아요. 아까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면 주당 착과수가 100개면 이 과수원에 현재 지금 100개가 매달려 있구나. 이거였잖아요. 이게 과실의 기본이었잖아요. 자, OD 한번 가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 가능하고 표본 주수 가능하고 표본주 위치 잡고 자, 표본주 착과수를 조사하려 했더니 이것도 안 돼요. 복분자처럼 너무 많아요. 너무 작아요. 다 털어서 매실처럼 양을 잔려 했더니 그럼 다 으깨져 버려요. 계약자랑 막 싸우겠죠, 그러면. 네. 안 돼요. 근데 또 복분자하고 같은데 다른 거는 뭐가 있죠? 복분자는 덩쿨처럼 막 엉켜서 이 과실이 1번 폭일 거야, 2번 폭일 거야 알기가 어려웠는데 얘는 주간부가 뚜렷이 있는 나무기 때문에 아, 이 과실은 1번 표본주 거구나. 이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긴 해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개수를 세기도 어렵고 양을 재기도 어렵다. 적종, 종합과수 전부 다 그거였는데 그럼 어떡하죠? 복분자처럼 가지 피해를 하려 했더니 복분자는 이렇게 한 포기당 이렇게 나오는 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땅바닥에 있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위로 뻗어요. 여러분 뽕나무 한번 보세요. 뭐 심한 건 4m까지도 큰다는데 가지 조사도 어려워요. 결과 모집 피해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한 번 더 표본조사 합시다. 자, 표본주 산정했잖아요. 그럼 표본주 산정하고 여기 이제 표본주에 착과수 조사가 들어가죠? 표본주에 표본 가지를 또 정하는 거예요. 표본 가지. 자, 1번 표본주예요. 표본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표본 가지. 오케이. 한 표본주마다 3개의 표본 가지를 정해요. 가지가 무수히 많죠. 네, 무수히 많죠. 3개의 표본 가지를 정해요. 자, 표본주의 착과수를 조사했잖아요. 표본 가지에 OD의 열매는 착과수란 표현 대신에 결실수를 조사해요. 3개를 정했으니까 이 3개의 결실수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3개의 결실수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표본주 착과수가 다 합치니까 10,000개, 아니 1000개 할게요. 1000개 착과수 다 합치니까 일반 과수. 표본주 수 합계 10개, 아, 주당 100개구나 나왔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1000개. 표본가지 합계? 그럼 가지당? 여기 주당 나왔듯이, 표본 주당 나왔듯이 표본 가지당?
그건 좀 애매하니까 아예 절대적인 단위로 하는 거예요. 표본 가지의 길이 합계. 길이 합계 해봤더니 예를 들어 10m래요. 10m. 표본 가지 다 합쳐봤더니 가지 길이 합계가 10m인데 결실수는 다 합쳐봤더니 1000개래요. 그럼 어떻게 나요? 미터당 100개. 미터당. 같은 원리예요. 여기는 표본 주 수로 나눴을 뿐이고 여기는 표본 가지 수로 나누자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잖아요. 아예 미터당으로 하자. 미터당으로. 가지 길은 들쭉날쭉 할 테니까. 미터당 100개씩이 결실돼 있구나. 대응하는 거예요. 주당 착과수가 뭘로? 미터당 결실수로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 똑같아요. 요 단계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표본주에서 표본주 착과수 조사를 안 가고 표본 가지 설정해서 표본 가지의 결실수를 조사해서 주당 착과수 하듯이 미터당 착과수로 보셔도 돼요. 미터당 착과수. 열매를 조그맣기 때문에 결실을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과수는 어떻게 되죠? 주당 100개씩 있대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 100주, 주당 100개. 이 과수원에 총 10,000개가 열려 있구나. 10,000개가 지금 매달려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인 과수는. 그럼 OD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사 대상 주수 100주. 미터당 결실수가 100개, 미터당 100개, 100개.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이거 뭐가 돼요? 얘는 정말 과수원에 조사해야 되는 나무의 총 과실수잖아요. 100주에 한 주당 평균 100개가 있구나. 그러면 총 진짜 10,000개가 있구나. 총 과실수. 그쵸? 근데 얘는요. 100주에 조사 대상 주수 100주에 한 주당 1m에 100개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나무 OD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 1m만 있어요. 이게 OD 나무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1m당이에요. 미터당. 총 과실수를 알려면 OD의 총 과실수를 알려면 가지 이 OD 나무마다 전체 가지 길이를 다 조사해야죠. 했더니 1번 나무는 가지 길이 합계가 뭐 35m네. 2번 나무는 가지 길이 합계가 뭐 50m네. 이렇게 총 미터 수가 나온다면 총 OD의 결실수가 나오겠죠. 과수원 전체에. 그죠? 근데 가지 조사 안 하잖아요. 모든 나무마다 가지 길이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100주가 한 주당 1m에 100개씩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OD 나무인데 한 가지 딱 1m예요. 여기 100개씩. 조사 대상 주수 100개. 이런 게 100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1m에 100개씩 달려있고 이게 100주 있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다른 가지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지 합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과실수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이 과목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OD는 주당 착과수를 미터당 결실수로 바꿔주면 되는구나.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할까요? 과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수확량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평년에 내가 이만큼 기대해 수확했는데 이만큼이 수확됐구나. 이거를 피해율로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평수 및 평. OD 똑같아요. 결실수 조사했죠. 그럼 조사 수확량 대신에 조사 결실수를 계산해요. 이 과수원의 조사 결실수를. 그게 이제 이 과목의 내용이죠. OD의 이 과목의 내용은 결실수 조사예요. 근데 조사 내용이 간단한 게 표본가지 산정해서 3개 산정해서 표본주당 가지 길이 합계, 결실수 합계. 이게 끝이에요. 조사 방법. 이 조사를 통해서 이 과수원의 조사 결실수를 계산해내죠. 근데 과수도 수확량 조사할 때 사실 몇 개 열렸니? 몇 퍼센트 피해봤니? 한 개당 몇 그램이니? 이거 조사하고 이거를 조사 수확량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요? 조사 수확량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사 수확량. 뭐 할까요? 우리 포복자 해볼까요? 착과량이 착과수, 과중, 포복자 수확전 착과량 플러스 미보상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막 이런 걸 적용을 해줬잖아요. 그쵸? 이런 걸 적용을 해줘서
최종 수확량을 산출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조사를 통해서 한 주당 몇 개 열렸지, 한 주당 몇 개 떨어졌지, 몇 % 피해봤지, 한 개당 몇 g이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걸 막 계산에 적용을 해서 수확량을 산출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미터당 결실수를 계산해서 조사 결실수를 계산해내요. 그게 계산식인 거죠. 그게 계산식. 그 조사 결실수가 평년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이게 OD의 보장 방식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확 감소랑 비슷한 거예요. 차이점 과중 조사하지 않는다. 과중 어떻게 한 개당 과중을 적용해요. 그렇죠? 한 착과량, 낙과량을 세기도 어렵고 대추 매실 살구처럼 과중 조사 안 한다. 차이점 주당 착과수 대신에 미터당 결실수를 적용한다. 그거예요, 그거. 조사값을 통해서 조사 수확량을 계산해낸다. 이런 것을 막 공식대로 계산해내서 미터당 결실수를 통해서 조사 결실수를 계산해낸다. 그래서 평년 대비 감소한 것을 보장한다. 수확감소랑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근데 또 이런 건 있죠. OD 같은 경우는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결실 완료 시점. 제가 수확보다 좀 앞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뒤에가 없어요. 우리 뒤에 보통 뭐 계산했죠? 포복자 같은 경우는 수확 전 착과량,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수확 전 착과량, 마이너스 개시 후 감소량 조사했잖아요. 그쵸? 감소량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OD 조사 결실수 공식 보시면 아주 유사하죠. 감소량이 없어요. 뒤에가. 보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자, 구체적인 계산은 이 과목에서 보기로 했으면서 거의 다 봤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과수랑 같은 거구나. 주당 착과수 대신에 미터당 결실수. 그리고 OD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한 주에 가지 1미터만 있고 여기 몇 개씩 달려있구나. 이런 게 조사 대상 주수 100주면 100개, 200주면 200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게 과수원의 총 결실수는 아니구나. 왜? 실제로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가지가. 그 가지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과수원에 있는 OD 나무의 가지 길이가 2만 미터예요. 그러면 2만 미터에 미터당 결실수하면 총 결실수가 나오겠죠. 그런 조사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한 가지에 1미터만 있다. 표본의 표본값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어차피 조사 대상 주수 300주? 300주 다 조사 안 하고 표본주 7주만 뽑잖아요. 표본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지? 표본의 의미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